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문화이의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진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도 다문화이의 수강 신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과목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전공 과목이 아니라 공통 교양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깊숙이 들어가서 강의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은 가볍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문화이해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차별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죠?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이 과목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큰 걸 배우기보다는 우리의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겠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강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이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면요. 우선 학습 목표로는 나라마다 문화의 다름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해서 거기에 답을 할 때에도 내가 말한 것이 정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틀렸어.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 모두 다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 진입되기 전에 이 캠퍼스 시절에 그러한 훈련들을 좀 많이 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름의 관점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다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문화만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 이것은 동일할까요? 사람마다?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한 가지의 사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과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 우리가 가치관은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은 선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호도는 다릅니다. A를 우리가 좀 더 선호할 수가 있고 B를 우리가 좀 더 선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번 학기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OT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할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교재 소개, 강의 소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OT로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 과목을 어떤 마음에서 또 신청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과를 선택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 역시 듣고 싶지만, 그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좌 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들을 조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면 재미없는데 사진을 하면 그래도 궁금한 것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야, 저는 돈을 좀 밝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밝히다 보니까 복돈을 제일 먼저 집어넣습니다. 저 복돈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석 달간 포스터 컬러로 그린 작품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10,000원짜리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10,000원짜리를 그리고 미술 전시, 미전이라 그러죠. 고등학교 미전을 했었죠. 그래서 몇 개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10,000원짜리였고 배경 색에서부터 여러분들 지폐는 전부 다 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세요? 0.015 붓으로 선으로 모든 것을 그렸던 고등학교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제 대학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습니다. 울산 공대에 저는 집이 싫었거든요. 솔직히 집이 싫어서 집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대학을 육지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육지 대학을 선택을 한다. 그 중에 울산대 전자공학에 합격을 해서 전자공학과를 나왔죠.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기 좀 전에 IMF가 터지면서, 그럼 제 나이가 나오죠. IMF가 터지면서 진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학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한 학기 남겨두고 휴학을 하고 해병대 지원을 했습니다. 해병대 지원을 해서 열심히 군 복무를 마쳤죠. 군 복무를 마치고,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딱 복학하기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이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님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복학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그때 좀 잘 병간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복지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완전히 건강이 좋아지기 전까지 일부분은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일부분은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서 약간의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저는 노인복지, 어머니가 그때 연세로는 노인이 아니었지만 노인복지의 꿈을 갖고 사회복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은 임의용, 어르신들을 임의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제주도의 개성연출이라는 학원에서 5개월간 임의용을 기술을 배우고 학원에서 이제 국가고시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분 어르신들의 머리는 제가 잘라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한 20년 전에 딴 임의용 기술이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두 분 어르신은 꾸준하게 임의용 봉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튀김 보이시나요? 예, 튀김은 워카를 튀겨서 맛있다라고 하죠. 워카가 소가죽이잖아요. 소가죽이니까 워카를 튀기면 이게 소가죽 튀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카 가죽을 튀겨도 맛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밑반찬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르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나눠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배워보자. 그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식 조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복지 현장에서는 제가 밑반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저희 집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리고 제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제가 튀김 담당을 해서
튀김만큼은 제가 항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조금 색다른 사진이죠.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그러한 부분에 되게 에너지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던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으로 치면은 한 15년 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태왕사신기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태왕사신기라고 찾아보면 있는데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면서 제가 태왕사신기 세트장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중신 역할이죠. 그 궁 안에 있는 중신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뭐 대사는 없었겠지만 실제로 화면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색다르죠. 여기에 보면은 저희 아들입니다. 제가 결혼을 아주 조금은 늦게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그렇게 늦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때 제 나이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제 나이에 결혼한 것 같긴 한데요. 요만큼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손에 뭘 갖고 있냐면,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군뱅이에요. 군뱅이. 여기 보이시죠? 이 군뱅이 중에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장수풍뎅이 유충입니다. 장수풍뎅이는 군뱅이 중에서 이 얼굴이 이게 초코파이 색깔보다 더 진하죠.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진 초코파이 색을 갖고 있는 것은 장수풍뎅이 유출이고요. 저희가 약간 밝은 주황빛을 갖고 있는 군뱅이가 있어요. 저렇게 크기가 크면서. 그것은 사슴벌레 유충이죠. 뜬금없이 왜 군뱅이 얘기하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곤충 사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뱅이를 직접 키우기만 하느냐? 아니요,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왜 뜬금없이 그런 것을 시작했나요? 네, 제 박사 전공이요,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이라서 나중에 이 사회복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립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 소재가 무엇일까 언젠가는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의 군뱅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13년부터 제가 곤충 사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제가 블로그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파주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요, 정말로 제가 사육하는 곤충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들을 쏟았었고,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과 대화하면서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요,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곤충 사육을 하고 계신데 이미 저보다 더 크게 하고 있죠. 저는 아주 작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회복지 강의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이 곤충 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베테랑이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 이 군뱅이는 여러분들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소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 한 마리를 사육할 때에 나오는 그런 어떤 메탄가스라든지 이러한 환경 오염에 비하면 곤충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 오염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면서도 고단백질이라서 제2의 식량 자원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도인 건 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5월에는 제주도에 이제 귤꽃 향이 가득한데요. 저도 많진 않지만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약을 치지 않고 그럼 교수님 환경을 엄청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앞에도 그렇고. 그렇진 않고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약을 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을 치지 않는 무농약,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고,
해마다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귤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교수님은 사회복지 아니네 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 이게 이동 목욕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매주 수요일은 제주도에서 어르신들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위로서 현장에 발을 담고 있지만 하는 업무의 일은 사회복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는 제주도의 더 큰 네일 센터라고 청년들의 그런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러한 영역에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이러한 자리인데요. 제가 여기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 한 3개의 기관의 사회복지 이사로서 그리고 한 5개, 6개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2개나 3개 세보질 않아서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운영위원, 자문위원들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거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이 밑쪽에 보면은 저는 좋아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회 분석사, 사회조사죠. 사회조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 학술지 논문도 재작년까지는 많이 썼는데 작년에는 너무 겨를이 없어서 못 썼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죠. 이번 학기도 외부 과제들을 한 3개 정도 또 작은 과제까지 하면 4개, 5개의 과제를 맡아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 연구를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건 참 부끄럽긴 하지만 2020년 제주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영상 촬영을 하라고 해서 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조금 더 잘 준비하면 유튜브 활동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했죠. 저는 새로운 활동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장비도 없고 어설픈 영상이지만 유튜브 3월 17일인가 18일 이쯤에 첫 영상을 무조건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영상을 업로드한 게 220개가 넘더라고요. 220개의 영상과 그리고 대학에 직접 올린 영상들이 많아요. 굳이 유튜브에 올리지 않아도 될 영상들은 대학 사이트에 직접 올렸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만 1년 유튜브 활동을 한 지가 만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찍은 영상은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바로 올린 영상과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합치면 300개가 넘는데 날수로 따지면 하루에 영상 한 편은 매일 촬영하고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면 복지인 연구소 찾아오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죠. 네. 강요는 하지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바쁘다 보니까 저는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이자 약점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같이 나누고 봉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나름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 헌혈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되는 데까지 헌혈을 열심히 하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헌혈을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그 친구가 올렸던 그런 어떤 헌혈 내용을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묵묵히 보다가 참 대견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같이 동참해서 지금 한 달에 2번씩, 2주에 한 번씩 성분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벌써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6, 7년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헌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혈 횟수가 155회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에 나누고 봉사하지 못하는 것을 헌혈로서 대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한 학기 동안 같이 할 김진훈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학습할 교재는요, 지식 공동체에서 출판한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교재를 갖고 한 학기 동안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목을 이번 학기 처음 강의한 게 아니라서 기존에 교재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재는 지금 교재보다 조금 더 두텁고, 그런데 저는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같은 교재를 계속 쓰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선배한테 교재를 사지 않고 빌려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스스로가 용납이 잘 안 돼서 교재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2020년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교재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교재로 좀 바꿨다. 그리고 이 교재를 봤더니 상당히 이렇게 얇은 교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얇게 들어갔지만 분명한 이 과목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 그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은 벗어나서, 그죠? 사회 통합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시간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은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지식 공동체에서 출판한 2020년에 출판한 교재이고, 김양미 교수님이 쓰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국제화 시대의 다문화주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민족, 백이민족, 그런 단일민족, 이러한 단어로 우리나라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미 유학 와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우리 주변에 우리 친인척 중에도 이미 많이 이렇게 녹아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의 관점이 용광로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화에 너희의 문화는 무조건 녹아 들어와야 돼 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광로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퍼즐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문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혹시 또 모르죠.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 법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 법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이 과목을 통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 설명하죠. 평가 방법은 출석이 20점입니다. 여러분들 출석, 이 과목은 영상으로 2학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출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간 일주일 동안에 이 과목을 각각 2학점, 그렇죠? 그래서 영상 2개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가 잘 됐는지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영상을 보고 난 느낀 점을 많이는 아니고요, 한 3줄 정도 간단하게 제가 과제 게시글을 계속 올릴 테니까요, 한 3줄 정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그 점수가 이 레포트 점수와 같이 플러스 돼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잘 봤는데 내가 느낀 점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 과제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역시 온라인 LMS 상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서로 이렇게 정보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3배수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가 동일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데 형식은 객관식과 OX 퀴즈를 짬뽕 혼합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가 있죠. 레포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도 한 번 더 제시를 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주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 또는 이주 노동자 등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 제주 지역에 많은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늘어났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하거나 줄어드는 현상까지도 빚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또는 이주 노동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 또 그분과 통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욕구를 파악했다 그러면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분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차이점도 많고 공통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차이점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필을 깎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밖으로 깎잖아요. 그런데 일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필을 안으로 깎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밖으로 깎으면 칼날이 밖을 향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근데 안으로 깎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안전한데 내가 다칠 염려가 있죠. 그런 누가 어느 게 옳겠습니까? 그죠? 둘 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같음과 다름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느낀 점을 안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까지 작성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제출하느냐, PPT 형식으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듯이 강의 영상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 방법은 제가 과제 게시판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5월 29일 자정까지 여러분들이 그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분량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게 제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약소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PPT로 제출하는 경우는 PPT 10페이지 내외, 그러니까 한 8페이지에서 한 11페이지, 12페이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제출하시는 분은 영상 5분 내외로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PPT가 나와 그러면 PPT, 영상이 나오면 영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냥 이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한번 느껴봤느냐, 직접 소통해봤느냐, 거기에 더 높은 점수가 있지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번 시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교양이니까 뭐 그냥 틀어놓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뭐든 좋습니다. 뭐든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끝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조금은 지금과 다른 생각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준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 OT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 강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게시판을 열어둘 테니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만나볼 수는 없지만 이런 학생들이 이번에 같이 하고 있구나, 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